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은 현충원에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현충원 항상 제가 매일같이 산보하면서 이곳에 올 때마다 육체를 아끼지 말고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어차피 이 바디는 흙으로 돌아갈 거 아끼면 못하느냐.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우리 형님한테 가장 꾸지람을 들을 때마다 몸뚱이 아껴서 뭐 하느냐, 좀 부지런하게 굴어라,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던 그 형님의 그 말씀이 제게 상당히 삶에 큰 도움이 됐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우리 형님이 제게 주었던 영향 중에 중학교 들어가기 바로 직전, 초등학교 6년간을 보내면서 그동안 느꼈던 점을 적고,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일기장을 이제 계속 앞으로 좀 적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셨던 우리 형님의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일기를 쓰면서 내 삶을 내 일기장과 함께 정말 하늘에 두고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 뭐가 잘못됐을 때는 왜 잘못됐는지 반성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책망을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해왔던 것이 상당히 나름대로 삶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해올 수 있었던 그런 큰 계기를 만들어줬던 우리 형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형님이 저보다 한 10살 위고 아직도 건강은 하지만은 그래도 요즘 불편하게 하고 계신데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하는 그런 마음, 항상 안타까운 마음이 저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파이 네트워크에 관련돼서 나왔던 뉴스 중에 여러 가지 뉴스가 있는데 오늘은 길게 하지 않고 짧게 말씀드리면은 굿모닝 베트남이라는 그 미디어가 있는데, 아마 이게 저는 처음에 이게 굿모닝 베트남이 베트남에서 발행하는 줄 알았는데 아마 한국에서 발행하는데 상당히 이제 베트남 관련되는 뉴스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파이 네트워크에 관련되는 얘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 내용을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게 많은 내용 중에 예전처럼 이제 무료채굴 코인들이 단순하지 않고 상당히 전문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면서 한 10개 앱 정도에는 한 10,000건에서 한 수십만 건을 다운로드 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요즘 처음부터 KYC를 요구하는 그런 앱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파이가 채굴한 지 몇 년 지났지만 지금 KYC 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아는 이런 앱 개발자들은 초기부터 KYC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파이에, 그러면 왜 그렇게 KYC가 어려운데 파이오니어들이 많지 않을 때 왜 KYC를 시작하지 않았느냐 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때 만일에 KYC를 했더라면은 믿을 수도 없는데 내가 여기에다 내 정보를 왜 주느냐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참가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 만드는 사람들은 앱을 만들 때부터 KYC를 요청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아서 이 사람들이 이제 KYC에 정보 정도 주는 것이 뭐 별로 잃는 것들은 없는데 이게 뭐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고 쉽게 이제 정보를 주고 있지만은, 이게 이제 데이터를 수집했던 사람들은 이걸 악용하려고 그러면 이걸 이제 AI로 분석하고 등등 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취미와 생활 습관까지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를 어려운데 사기성으로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위조 문서라든가 이런 거에 활용되는 것들 때문에 이런 앱을 다운로드해서 활용하려고 한다면은 최소한 앱 뒤에 누가 있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일에 KYC를 요청한다면은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한 번씩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규에 따라 보호가 되는가? 제가 이제 파이코인에 내가 주는 정보가 정말 개인정보보호법규에 따라 보호가 되는가 하는 이것도 여기에 질문이 해당될 수 있고, 정보는 제3자에게 공유하는 것 아닌가?
파이는 절대 삼자에게 공유 안 한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이 앱에서도 그런 것들 질문을 할 필요가 있고, 앱에 선언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서 사기 목적에 사용되었다면 누가 보상을 책임지는가?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정보가 제대로 보상이 되는, 보호가 되는지, 다른 제3자에게 주는 건 아닌지, 잘못됐을 때 보상이 되는지 하는 세 가지 질문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러한 앱들이 이제 참가자들에게 가상 희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기술하고 있으면서 파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습니다. 파이 팀은 거의 침묵하고 있다. 이런 세 가지 질문에 거의 침묵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파이 네트워크는 블록체인과 관련된 투명성이 부족하고 사기나 데이터 수집과 같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조사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제가 확인해 볼 수 없는데 파이코인이 사기 목적으로 사용되어서 조사받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은 이 기자가 한국 기자인데 제가 물어볼 수도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요즘 이제 무료 채굴 코인들이 이제 KYC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대장 코인인 파이코인을 빗대서 하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해서 막 좋게 생각하면은 별것 아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다음에 이렇게 이제 네 나라가 달나라에 이제 착륙을 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브릭스 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그 모디 총리가 영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직접 제가 보고 상당히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브릭스가 그 남아연방 그 요하네스버그인가 여기에서 이제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상당히 또 내부적으로 뭐 문제가 좀 있었는지 시진핑 주석이 이제 연설하기로 했는 게 연설이 연기가 됐다, 뭐 연설 안 하기로 했다, 뭐 이런 포인트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제 그 브라질의 새 대통령이 이제 새로 됐는데 이분은 상당히 좀 그 태도가 이게 G7하고 대항마로 우리가 지금 브릭스가 가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좀 반대하고 있는 듯한 그런 것 때문에 좀 내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나오는 중에 이제 리플하고 브릭스하고의 커넥션이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는가 이게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어서 나온 제목들 보면은 멀티 커런시 디지털 인터내셔널 페이먼트 시스템 will it use XRP XRP를 국제 결제 시스템에 적용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만 된다면은 프라이스가 내가 5불 정도는 갈 것이다. 이와 같은 포인을 쓰는 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달나라에 인도가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러시아와 중국과 인도 그리고 미국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브릭스의 세 나라가 달나라에 들어갔다. 그래서 앞으로 인도의 어떤 영향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지금 그 앞으로의 어떤 인구도 많고 좀 젊은 층에서 이런 그 IT 산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를 상당히 우리가 가까이서 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리플과 관련되는 얘기들이 상당히 또 많이 나오게 됐고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는 이제 호주 중앙은행에서 이제 그 CBDC 파일럿 C 프로그램을 완료해서 유용성을 확인했다. 이제 CBDC가 이제 이미 이제 쓸모가 있게 이제 됐다. 이런 포인트를 쓰고 있는데 호주의 CBDC는 본래 리플 임원이 이제 본래 전 임원이 이제 거기에 가서 호주의 그 CBDC를 만들기 위한 백수도 개발하고 등등 했기 때문에 리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여기에 상당히 이제 리플이 영향이 들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리플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러 가지 뉴스 중에 리플 관련 뉴스만 보면은
리플이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SC와의 관계 때문에 계속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멈추고 있는 상태에서도 고래들은 계속 축적을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 제가 이제 앞으로 스텔라와 리플과 파이코인 관련해서 항상 반가운 소식들이 좀 왔으면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뉴스들을 지켜보고 있고, 근데 또 하나 이제 리플 관련된 반가운 소식은 로빈후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로빈후드가 올해 내 리플을 상장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로빈후드가 리플 상장하는 게 뭐 대단한 뉴스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직 확인은 되지 않지만은 소문이, 내부자에 의해서 소문이 그렇게 났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만일 사실이면은 강세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강세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로빈후드가 이렇게 이제 상장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로빈후드는 굉장히 그 까다로운 선정을 하고 그게 상장된 코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 뭐 지난번에 에이다와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이제 SEC가 뭐 정권이다 하는 바람에 이제 상장에서 취소하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렇게 이제 로빈후드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기로 유명한 거래소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이제 거기에 기대를 해보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이제 암호화폐를 선택하는 그 이유를 잠깐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보면은 저는 사실 이렇게 블록체인이라든가 이렇게 메타버스라든가 뭐 NFT라든가 이런 블록체인이 그 기술적인 것이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 것은 아닌데, 높은 가격 변동성이 다른 투자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선호한다. 이게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한 접근성이 23%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코인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지만은, 주식 투자라든가 코인 투자라든가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은 24시간 가동되는 이런 코인 거래가 얼마나 쉽고 접근하기가 쉬운지를 아니까 23%는 용이한 접근성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여러분들은 이제 파이코인을 하고 이렇게 지갑과 비밀 구절과 이런 것들을 취급하다 보니까 쉬운 것 같아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이제 이 암호화폐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는 하지 않더라도 파이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가격 변동이 생기고 상장이 되고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이게 먼 훗날 얘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법정화폐와의 신속한 환전 때문이다. 한 20% 가까이 됩니다. 코인은 쉽게 이제 법정화폐로 바꿀 수가 있고, 뭐 여러 나라, 다른 나라에도 보낼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활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또 과세로부터 자유로움 13%. 아직은 이제 과세 관련돼서 그렇게 지금 홀딩해 놓은 상태에서 언제 과세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지금은 이제 과세로부터 좀 자유로움 있는데, 또 즉 하나 놀란 거는 젊은 커뮤니티 문화가 한 5%다. 젊은 사람은 코인을 하는 것이 상당히 또 커뮤니티의 그런 그 대화에서의 도움이 되니까 한다. 이런 포인트도 썼던 걸 보고 상당히 의외의 얘기들도 있었다. 그래서 국내 투자자들이 암호화폐 선택하는 이유를 제가 잠깐 훑어봤습니다. 리플은 초창기 애플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과 유사하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초창기에는 정말 얼마 안 됐던 것이 지금은 엄청나게 뭐 몇백 배, 1000배 뭐 이렇게 올라갔던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리플이 그와 같은 수준이다. 지금은 거의 무시할 수 있는 1달러도 안 되는 돈이지만은 이게 앞으로 얼마로 올라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포인트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런 우리가 지금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이 파이코인이 지금은 얼마 안 되지만은 얼마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차원에서 리플에 대해서도 제가 항상 언급을 하고, 본래 리플은 그 만불에 디자인 됐다 하는 이런 그 논문 아닌 기술 보고서 비슷하게 나왔는 게 있어서 거기에 초점을 자꾸 맞추는 이유가, 리플은 본래 이제 미국의 기축 통화화되고 제2의 그 달러가 되고 하면은 모든 미국의 부채는 다 갚을 수 있다, 뭐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리플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시티은행에서 서베이를 했던 것 중에 금융업계 인사의 74%는 디지털 자산 및 DLT 이용 중이다. 금융업계 인사의 74%가 디지털 자산과 DLT 분산 원장입니다. 디스트리뷰트 레저 테크놀로지에서 DLT 분산 원장 기술인데 이걸 이용하고 있다. 상당히 생각보다는 74%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전년 대비 작년에 대비해서 27%나 증가했다. 작년에는 한 50% 정도 됐던 게 지금 70 몇 프로가 됐으니까, 블랙록이 뭐 ETF를 상장한다 뭐 이런 뉴스에 의해서 금융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가. 이게 한번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막 급속도로 관심을 가질 거 아니냐. 여기에 이제 제가 지금은 파이코인의 소문만 듣고 우리만 채굴하고 있지만은 언젠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유입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7%는 디지털 화폐를 정권 결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화폐가 앞으로 이제 정권 결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다. 87%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당히 큰 변화고, 앞으로 이제 토큰 정권화된 그 토큰, 뭐 모든 것이 이제 뭐 자산, 부동산, 뭐 엄청나게 이런 예술품, 음악 이런 것들이 이제 토큰화되면은 이것이 이제 거래가 되기 시작하는 이런 시대가 곧 올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리플을 하는 사람은 그 수음 지갑을 대충 다 가지고 있고, 수음 지갑에 이런 그 앱들이, 다양한 앱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저도 이제 가끔 들어가고, 한번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트러스 라인이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XRPL을 활용하고 있는 그 코인들도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최근에 이제 게이트 허브, 영국 그 게이트 허브 플랫폼 하고 이제 협력을 해서 온 앤 오프 램프를 줌에서 할 수 있도록 협력을 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큰 뉴스인데 암호화폐를 직접 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크게 뭐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강조는 하고 있지 않지만은, 여기에 이제 그 게이트 허브가 인터넷 오브 밸류, 가치의 인터넷을 위한 플랫폼인데, XRP 레저 프로토콜을 토대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유로하고 US 달러하고 그 영국 파운드하고 이제 BTC, 이더리움 등 14개의 그 자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교환이 가능하도록, 온 앤 오프 램프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게 상당히 큰 뉴스인데, 혹시나 관심이 있으면은, 야, 이렇게 앞으로 리플이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고, 홍콩으로 돌아가면, 홍콩이 이제 항상 그 암호화폐 허브를 만들겠다고 얘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홍콩이 그런 암호화폐 허브를 만들겠다고 얘기하면서 홍콩 통화청 부총재가 했던 말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데, 이렇게 이제 가상자산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의 라이센스로 선정된 기업은 기본 은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암호화폐 거래하는 거래소, 이런 플랫폼이 은행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엄청난 파격적인 겁니다. 은행과 암호화폐 거래소가 거의 같은 플랫폼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이것이 이제 홍콩 통화청 부총재가 했던 말이라서, 이게 뭐 당장 우리가 이제 거기에 투자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그만큼 이제 홍콩의 암호화폐가 이렇게 확장되면은 중국 시장도 곧 열릴 테니까, 그러면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개방됐을 때를 내다보고 그게 얼마나 확장될 것인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제가 좀 들여다보고 있고, 그 파이오니어로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지켓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켓이라는 코인은 지켓이 커뮤니티에서 만 지켓이 이상 홀더에게는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서 좀 이런 그 커뮤니티가 이런 그룹을 통해서 여기에 활동을 좀 하자. 근데 이런 그룹을 만들자. 이렇게 이제 신설 논의를 안건으로 이제 다오에 올린 것 같습니다. 올려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에는 이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서 뭐 지켓이 재단이라든가 개발사들이라든가 보조금을 수령하는 참여는 하는 사람들은 못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순수하게 지켓만 가지고 있는 홀더들에게만 해당되지만은, 파이코인도 몇 개 이상 되는 사람들끼리는 커뮤니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러면 몇 개 이상이 우리가 커뮤니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게 한번 관심을 가져봅니다. 뭐 한 10,000개 이상 돼야 될지, 아직은 뭐 몇천 개만 되면 되는지, 아니면 뭐 10만 개 뭐 이렇게 돼야 될지, 저는 이 숫자가 주는 의미가 아직도 이제 확인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몇천 개 이상 되는 사람은 참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하고 있는 내용인데, 항상 이제 편집 과정에 잘리고 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도 앞으로 멤버십을 한번 운영해 보면 어떻느냐,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이 멤버십을 해서 제가 무슨 뭘 하겠다 이런 거 구체적인 건 없지만은, 그래도 멤버십을 해놓고 나면은 얼마나 오랫동안 저희 구독자로서 역할을 했는지 이것이 이제 기록이 남기도 하고, 제가 이제 파이코인 말고 다른 것들에 대한 다른 코인이라든가 저희 삶과 관련되는 이런 개인적인 그런 관련 것도 충분하게 얘기하고 싶을 때, 이때 이제 멤버십 회원 전용이라는 걸 통해서 한다면은 제가 좀 자유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고, 저는 사실 이제 이 유튜브를 하기 전에 도전하는 삶, 여기에 이제 초점을 뒀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도전해 보기도 하고, 유튜브에 이제 그 애드센스도 한번 가입해서 진행해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멤버십이라든가 슈퍼땡스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서 경험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해보고 제 삶의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것도 원파이가 앞으로 삶을 해나가는 방식 중에 하나고, 그것도 저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취미삼아 하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것보다도 좀 더 체계적으로 한번 자료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물이 100도씨에 끓습니다. 물이 100도씨에 끓는데, 이게 이제 물이 100도씨에 끓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지만은, 실제 물은 100도씨에 끓으려면 주변에 도와주는 포면이 있어야 됩니다. 주변에 비빌 언덕이 있을 때 물이 100도씨에 끓습니다. 만일에 비빌 언덕이 없으면은 물은 270도 가야만 스스로 끓습니다. 이렇게 이제 포면에 온도가 올라가서 그게 조그마한 버블이 생겨서 그 버블이 다시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많은 버블이 또 생기게 해서 이제 보일링이 돼서 물이 끓어가는 것이 100도씨에 끓는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빌 언덕이 없는 경우에는 260도 내지 270도 가까이 가야만 물이 끓는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언덕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것이 멤버십으로 해서 한번 해보고, 뭐 운영이 제대로 안 되겠다 그러면 뭐 여러분들이 뭐 가입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멤버십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더라 하는 얘기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도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